이 스마트 신도시가 너무너무 아쉬워요. 뭐냐면 이거 언발의 오줌누기라는 거예요. 누구나 내 집 마련하는 그날까지. 오늘 이상현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님 다시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또 다른 유력 주자죠. 이낙연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. 이 이낙연 후보의 부동산 정책의 특징은 좀 뭐가 있을까요? 그 이낙연 후보의 그 부동산 정책도 그 이재명 후보 부동산 정책을 분석할 때처럼 한번 같은 틀을 이용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네 가지 기준에서 이 같은 틀을 사용한다는 게 이제 그러면 이제 얘기 시작은 항상 이거죠. 이제 이 공공임대 부분에서 이낙연 후보의 정책은 이런 겁니다. 20%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20%까지 늘리겠다. 장기적으로. 그러니까 본인의 임기 내에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. 이제 장기적으로 20%를 목표로 하겠다. 이런 겁니다. 이 20%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이 20%가 무슨 의미인지. 이 20%라는 거는 지금 현재 프랑스가 20%거든요. 그러면 이제 20%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뭐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뭐 일반적, 보편적 할 때는 일반적 수준까지 늘리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피부로 잘 안 닿으실 거예요. 그러니까 아파트촌에 사는 아이들하고 빌라촌인데 이제 빌라촌보다 이제 또 공공임대주택 이런 데 사는 아이들이 여기 이제 놀이터가 별로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에 가서 놀게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약간의 갈등이 생기고 하는데 그 좀 가슴 아프죠.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공공임대주택을 잔여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에서 자기 집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급되어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낙연 후보의 말대로 이게 20%까지 늘리게 되면 이게 일반적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식의 차별은 받지 않아요. 일반적인 주거 형태로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해석을 하시는군요. 네.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좀 높게 좀 평가를 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. 이거 아주 특별한 건데 예전까지는 전혀 나오지 않은 것들이 나옵니다. 공간의 질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. 공간의 질이요. 지금까지는 다 공간의 양에 대해서만 얘기했거든요. 그렇죠. 집이 부족하네, 뭐 많으네, 뭐 이런 거였었는데 공간도 좀 질적으로 좋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. 하나는 1인당 최소 면적 이런 거예요. 1인당 최소 면적을 너무 작게 잡았었다. 그래서 그걸 늘려야 되겠다. 이거 대표적인 사례는 이런 겁니다. 그 20제곱미터짜리를 기본으로 넣어줘요. 그저 1인 주택 같은 거 할 때. 이게 뭐 LH나 SH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 보면은 그런 기준이 있어요. 7평이 채 안 되는. 그렇죠. 근데 너무 작다. 좀 넓게 살아야 된다. 뭐 이런 걸 제시를 했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층간소음 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. 사실 층간소음 문제라는 게 절대로 해결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. 공사비가 좀 비싸져서 그렇지 비싸게 하면은 저 층간소음 문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. 뭐 100% 해결할 수는 없어도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죠. 근데 이거는 뭐 다 예상하시다시피 좋은 점만 있는 거 아니죠. 가격이 비싸지면은 공급이 그만큼 어려워지는 겁니다. 뭐 이런 면이 있고요. 네. 그럼 민간 임대 쪽에서 무슨 좀 얘기가 좀 있을까요? 이 민간 임대 부분에서는 이낙연 후보도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. 그럼 자가 보유자들을 위한 정책은 뭐가 있을까요? 자가 보유자들을 위한 정책은 이제 화끈한 거, 아주 신선한 거 하나 말씀을 하셨죠. 스마트 신도시라는 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스마트 신도시는 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공급을 늘려서 그러니까 가격을 조절해 보겠다. 뭐 이런 거죠. 서울공항 옆에. 서울공항 부지에. 그렇죠. 서울공항을 이전하고 서울공항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. 3만 호 정도를 지을 수 있다. 그리고 서울공항을 이전하게 되면 이제 주변 고도 제한이 이제 해제되잖아요. 그렇죠. 고도 제한이 해제되니까 뭐 4만 호가 더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. 주변 지역. 그리고 7만 호를 공급할 수 있다. 뭐 이런 얘기고. 그런데 서울공항이 좋은 자리는 아니잖아요. 사실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. 이명박 정부 때 들어갔던 그 보금자리 주택 생각해 보십시오. 세곡동, 내곡동 거기 좋은 자리였죠. 그거에 비하면은 서울공항은 좋은 자리 아닙니다. 근데 그걸 의식했는지 지하철 3호선을 연장을 해서 접근성을 올려주겠다. 좋은 자리를 만들겠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.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해서 그 집값 상승을 좀 막아보겠다. 뭐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거 있습니다. 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거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. 이게 강력하지는 않은데 이런 겁니다. 그 이후에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그 뭐
토지 공개념 3법. 요 네. 이름을 좀 바꾸셨죠. 토지 독점 규제 3법.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조금 이렇게 반발이 좀 네, 있으니 반발 저항감을 느끼게 하니까 이렇게 바꾸신 모양인데 거기서 얻는 세수를 이용해서 지역균형 발전에 사용하겠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. 근데 이게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국가균형 발전만큼 집값 조절에 효과적인 게 없어요. 장기적으로 보면은. 수요 분산 예, 효과가 있으니까요. 그렇죠. 지금 딱 말씀하신 거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. 우리 지금 집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. 이거 집이 부족한 거 사실 지역적 불균형 때문에 그런 거죠. 전 이거 국가 전체를 놓고 보면은 우리 이미 104%로 넘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? 뭐 그렇죠.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게 되면은 그 집값 잡는 데 효과적이죠. 그런데 이제 좀 아쉽게도 이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아요. 좀 그래도 언급은 하고 개념은 가지고 계시다. 그렇네요. 그러면 또 주거 사다리 부분에는 어떤 정책이 좀 대표적으로 될 수 있을까요? 이 토지 독점 규제 3법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공개념 3법을 좀 이름을 바꿨는데, 요게 이제 얼핏 보기엔 규제처럼 보이는데, 이제 이거는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거죠. 규제가 아니라 공급으로 볼 수 있다. 그렇죠. 네. 쓸데없이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땅들을 내놓게 내놔라. 만드는 거죠. 그래서 토지의 공급을 장기적으로 볼 때 토지의 공급을 원활하게 해준다. 이런 면에서 자가의 상승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죠. 개인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해 제약을 두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? 그게 많이 있겠죠. 많이 있을 겁니다. 토지 독점 규제 3법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완성될 수 있는지 거기도 조금 의문이 있죠. 지금 발의하신 대로 그게 진행이 될지 상당 부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렇죠. 반발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네요. 그리고 이제 공급을 통해서 주거 사다리를 확보하는 정책으로 또 눈여겨볼 만한 게 이 토지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. 아까 거기는 약간 연계가 되는 건가요? 그렇죠. 토지 독점 규제 3법을 통해서 토지가 나오면 그거를 누가 가질 거냐 이건데 소위 토지은행이라는 걸 만들어서 국가가 그걸 확보해 놓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거죠. 현재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. 주로 LH를 통해서 하죠. 그렇죠. 그런데 이제 토지은행을 좀 더 확대하겠다.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토지은행이 효과적으로 작동한 사례는 보스턴에서 볼 수 있어요. 그래요? 예, 교수님이 대학교 나오셨던 보스턴. 보스턴이 상당히 이제 쇠퇴되는 시기가 있었어요. 이게 쇠퇴가 되면은 이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슬럼이 생기기도 하고 도시의 전체적 기능이 떨어져요. 그래서 마지못해서 그 보스턴이 BRA, 보스턴 리디벨롭먼트 어소리티라는 기관을 통해서 그것을 사들였습니다. 워낙 낙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들였는데, 그게 다시 부흥기에 아주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쓰였습니다. 저는 이 토지은행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성하는 편이에요. 토지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도시가 쇠퇴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, 또 부흥기에 과열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막을 수 있고,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좋은 정책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지금 쭉 이렇게 네 가지 틀에 의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, 그러면 좀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? 공급의 질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다.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. 제가 이제 뭐 어디 가서 얘기하거나 뭐 책을 쓰거나 할 때 주택 보급률이 뭐 97% 뭐 근데 실질적인 보급률은 뭐 100%가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럴 때마다 막 좀 가슴이 아픈 게 있어요. 가서 보면은 그 주거 수준이 너무 열악한 주거들이 꽤나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주거의 양적 공급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좀 고심을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이거 참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. 화두를 던지신 거네요. 그렇죠. 네. 그리고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다라는 거. 그리고 정말로 저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싶은 거는 20%가 가지는 의미죠. 그러면 또 아쉬운 점, 비판할 점 뭐가 있을까요? 아쉬운 점은 그 스마트 신도시입니다. 이 스마트 신도시가 너무너무 아쉬워요. 이 최근에 발표한 거잖아요. 뭐냐면 이거 언발의 오줌 누기라는 거예요. 수요 대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? 서울의 집값 상승을 통제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을 겁니다. 지금 당장은요. 근데 이게 조금만 지나면은 이게 부담으로 돌아와요. 스마트 신도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? 스마트 신도시가 들어가기 위해 서울공항에 빠졌기 때문에 게다가 거기다 3호선 연장까지 해줬죠. 인근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거래요. 네. 이거 참 사실 어찌 보면 불가피한 거예요. 그 도로 건설하고 똑같은 거예요. 교통처증이 생겨서 도로를 건설한다.
그거 해결책은 당분간입니다. 조금 지나면 꽉꽉 메워져요. 우리 서해안 고속도로, 최근에 만든 서해안 고속도로 보시면 돼요. 서해안 고속도로 처음 만들어졌을 때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, 이게 차 하나도 없네. 이거 왜 만들었어 했는데 지금 얼마나 막힙니까?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.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경우도 있죠. 그렇죠. 예, 와. 딱 그겁니다. 예, 제가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이거 공급이 수요를 창출해서 더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. 뭐 이런 겁니다. 그 지역의 집값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. 그렇죠. 이게 이제 언발의 오줌 누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실효적이다. 그리고 유의미하다라고 주장하려면 여기도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한 가지는 뭐냐면은 언발에 계속 오줌을 누를 수 있다. 이거 보면 괜찮아요. 이 얘기는 뭐냐? 서울공항이라는 것들을 계속 찾아내서 서울의 좋은 위치에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견고한 계획을 보여주시면 됩니다. 이게 한 건이 아니라 단발성이 아니라 그렇죠. 계속 꾸준히 예. 할 수 있으면 효과가 기대된다. 네, 그렇죠. 또 다른 방법은 이런 겁니다. 이 구조대가 곧 도착을 해갖고 더 이상 원발에 오줌을 안 넣어도 되는 상황이 되면 되죠. 이건 뭐냐면 아주 장기적으로 더 이상 집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조건을 만들면 된다는 거죠. 뭐 그런 이상적인 방법이 있냐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국가 균형 발전인 겁니다. 이렇게 해서 더 이상의 수요 증가가 안 일어나게 만든다. 이게 두 가지입니다. 네.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셨고요. 우리가 대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? 중요한 거는 어떤 부분일까요? 그래서 이 대선 국면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. 일단은 나한테 유리한 정책을 정확하게 계산해 보자. 뭐 이런 겁니다. 그렇죠. 나의 주택에 대한 수요가 무엇이고 나의 현재 상황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대선 주자들이 어떤 정책을 내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나한테 내 기준에서. 정말 내가 제대로 한 표를 행사하자. 네. 그 국가적 기준 말고 자기 기준에서 이번 대선에서 어떤 관심을 갖느냐, 누가 나한테 10원이라도 더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? 이것부터 생각하자는 겁니다. 그것만 생각하자는 거 아닙니다. 일단 그것부터 생각하고 또 국가적 차원에서 잘 될 수 있는 길을 같이 도모해보자.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부동산 정책과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